자, 그럼 지금부터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비가 내린다고 불구하시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고영일 후보 지지하시는 우리 지지자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국민 의례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앞에 있는 국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선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내빈 소개를 할 텐데 워낙 많은 분이 오셔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미국 물론이고 전세계 더욱이나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을 교치기 위해서 24시간을 30시간 넘게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선지자 국민의 혁명의 정이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는 우리 황중성 장군님 오셨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이정린 국방부 차관님 오셨습니다. 우리 홍동명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학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충일 전 국방대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인실 안보시민단체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성도회장이신 우리 유혁희 장로님 모셨습니다. 엄마부대 우리 조옥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신양수 우리 신혜식 대표님이십니다.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워낙 많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바쁘신데도 오늘 이 자리에 멋진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주인공이신 앞으로 자유통일당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될 주인공 우리 고영일 부부의 인사말부터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고영일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봤듯이 모든 역에 자유통일당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피켓을 들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재명 구속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정당이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제 명함을 교부하면서 다 그냥 손을 이렇게 치켜들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 10원짜리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본 등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 등록을 하면 여기 예비 후보란 딱지를 떼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번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번호가 언제 나오냐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원내 진입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들어가면 우리 순서가 바로 정해지게 되는데 원외 정당들은 가나다 순서로 번호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부지런히 미국부터 이까지 뛰고 계신데 내년에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사파가 완전히 싹 청결되고 내년에 자유통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영일 후보님 조끼를 보니까 갑자기 입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저도 전에 이 강서구에 좀 살다가 갔는데 아마 고영일 변호사 이름이 고, 영, 일 아주 좋아요. 자, 일단 감사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덕분에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소개를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여러분 알다시피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오후 행사를 끝내고 또 전라도로 내려가서 강주와 전주 행사를 끝내고 밤늦게 서울로 오셔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몸이 천개 만개가 됐들 뭐 그 일을 다 할 수도 있겠습니까만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전히 완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통일 때도 모태가 됐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도 그 선지자의 견해로 지금 이정표를 찍어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정강훈 목사님을 모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 정당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특별히 주사파를 척결하고 3년 안에 통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나온 정당사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여자 골프 선수 첫 달에는 뭐예요? 금메달이죠. 첫 달에는 1등. 손흥민이가 지금 유럽을 축구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야구 박찬호로부터 시작된 이 야구 지금도 유현진도 또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세요. 삼성, LG, SK, 또 현대.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백악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소니에서 다 삼성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뉴욕에 붕해하러 이렇게 가보면 그 허드슨 강에 큰 저게 무슨 산인지 벤지 컨테이너선이 쫙 들어오는데 이게 배가 아니라 산 같아요. 근데 거기 영어로 현다이라고 써있어요. 현다이. 내 목에 힘이 싹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울산에 붕해하러 갔다가 현대중공업을 일부러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지금 이 5대양을 다니는 이 모든 세계의 배 중에 4대 중에 1대가 현대에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 황윤선 장로님 말하면 이미 벌써 7위 6위권에 왔다는 거야. 이렇게 다 잘 되고 한국 교회도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교회도 다 1등입니다. 딱 한 가지 뭐냐? 정치하는 이 개새끼들이요. 개판입니다. 개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를 예를 든다면 16강 한번 들어가는 것이 꿈에도 뭐였어요? 안 되는 거야.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0억을 주고 히딩크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이 히딩크 문화가 얼마나 센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딱 모셔왔더니 자 축구 선수들을 다 불러서 나하고 면접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축구 선수 관심 없다는 거야. 전국의 축구장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랬어요. 축구장을. 그래서 아니 세계 제1의 감독 16강 하기 위해서 50억 주고 사왔는데 축구장을 왜 보여달라 그러냐. 하이 필요 없다고. 선수들 필요 없다고. 선수는 내가 안 봐도 된다고. 축구장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축구장을 전국의 축구장을 다 한번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정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16강 가기 위한 이제 문제를 차단했다는 거야. 뭐냐? 한국 축구장을 보니까 전부 골대 앞에 거기만 잔디가 다 따라 있는 거야. 이거 뭔 뜻이에요? 선수들이 안 뛰고 골만 넣으려고 골대 앞에서만 바짝거린다 이거야. 그걸 딱 보고 이해요. 세계적 지도자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제1번을 이동국을 1번이 그 당시에 1번이 다 불러놓고 공을 6개월 동안 안 주는 거예요. 볼을 안 주는 거예요. 볼을 안 주고 매일 달리기만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 시키고 몇 박을 재고 달리기 시키고 몇 박을 재고 이걸 계속하니까 제1번 누가 봐도 제1번인 이동국이가 튀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축구 선진국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불렀더니 맨날 말이야 달리기나 시키고 나 안 해. 그래서 너 나가 이 자식아.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이동국은 그걸로 인생 망한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잘하는 놈을 찾아가는데 명지대학교 4학년 박지성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노루처럼 잘 뛰는 거야. 축구 볼을 얼마나 잘 다스리 기술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르치면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된 사람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히딩크가 박지성을 딱 찍었어요. 찍어서 계속 뛰게 하고 몇 박 재니까 이게 1등인 거야. 그 후에 6개월 후에 아주 감질나게 해서 목마르게 해가지고 축구볼을 준 거야. 그래서 축구볼을 한 번을 차도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도록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철학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간 신화를 이루었어요. 발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발상이 많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천재인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고 박정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정치가들을 보면은 야당은 세상에 이거는 완전 정치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공천 줄서기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4년 더 헤쳐먹으려고 미쳐있고, 또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완전히 주사파 정당이야. 이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정당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러니까 이런 상태로 정치 문화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편리경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5년 전에 강화문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겠다 해서 비가 오나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정권 교체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요, 우리 강화문 운동할 때 저쪽에서 구경하던 몇 개 단체들이 자기들이 정권 교체했다는 거야. 아이고, 특별히 뭐 서울역에 조원진당 웃기고 앉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정권 교체했어요? 하이코, 그거 외에도요, 20-30명이 스피커 거놓고 깽깽대면서 개가 웃을 일이요, 개가 웃을 일. 이거는요, 강화문 운동을 주도한 정가훈 목사가 해낸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전국 국민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좌파들도 우파들도 주사파들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세력들은 이 문재인이가 또 이재명이가 주도하여 평화통일, 그 다음에 또 종전협정,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전쟁 없이 선악과를 딱 붙여놨어요. 요거 선악과입니다. 전쟁 없이 통일을 한다. 연방제로 통일한다. 자, 이 말귀를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야. 전쟁 없이란 그 말에 다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따가 황유성 장로님이 설명하겠지만 인류 역사에 전쟁 없이 통일된 것이 한 번이라도 예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아직도 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의 문화를 쳐내야 되고, 이 야당들이 국민들을 속여먹는, 다시 말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하면 데려간대요. 그런데 요즘 와서요, 요것도 속여먹으려고 그 말은 뒤로 싹 감춰놓고 주한미군 철수 그 소리를 안 해요. 잘 하란 말이야. 그걸 일본으로 내세우라고. 아니, 사람이 솔직해야지. 야당들 주한미군 철수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란 말이야. 지금 여기 강서구에 지금 구청장 후보 이거 새로 한다 그래서 이게 다 모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정당들은 제1 캐치프레이드를 주한미군 철수라고 쓰라고, 프랭카드에. 왜 국민들을 속이면서 사기를 치냐 이 말이야.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를 척결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구속시키고 이재명을 구속시켜 3년 안에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말을 해야지. 선거 때는 뒤로 싹 꼽을 쳐놓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 또 사기를 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을 찍은 표가 1614만 표입니다. 이재명의 제1 정책이 아니라 신앙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예요. 근데 나중에 이재명 찍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냐 했더니 아니래. 주한미군 철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93.8%입니다. 그럼 이재명을 왜 찍었냐? 모르고 찍었대. 한 번 실수는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나서 이 정치가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선거, 모든 투표에는 다시는 우리가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또 대한민국을 설립한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 망한 나라를 광화문 세력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또 국민의힘 정당들이 별도 팔방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 안 하면 어차피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연방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다 합치기 위해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정당으로 다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서 수도 없이 수십만 명이 들어갔더니 세상에 나가라고 대구의 홍준표로부터 시작하여 김기현 대표는 정강훈 목사 입을 닥쳐라. 나가라. 아니 도대체 저런 정신병자들이 어디 있어 저거. 황교안 같은 짓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황교안 장로님이 당 대표할 때에 그렇게 강화문 집회 같이 하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내가 애원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나를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번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사무총장한테 전화와 못하겠습니다. 그때 지도자 황교안 장로님은 결단 내리거든. 사무총장 야 조용해. 같이 해야지 강화문 집회를 맞아. 다 우리 편인데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사무총장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그러다가요 결국은요 이 국민의힘 정당이 망한 거예요. 100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짓을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이 국민의힘 정당이 나쁜 짓이 뭐냐 하면은 우리 특별히 기독교계는 근대사에서 매 시대마다 몰빵 때렸습니다. 뭐냐? 이승만 때는 자유당에다가 몰빵 때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때는 이 공화당에다가 우리가 몰표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박근혜 때는 한나라당, 우리 자유우파 내지는 기독교계 세력은 몰빵을 때렸는데 이래서 만들어놨더니 자기 당의 대통령을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했나요? 누가 했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탄핵했다니까요. 그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요. 이게 미친놈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문에 대한민국은 극도로 위기 가운데로 몰려갔고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이런데도 하나도 저항도 못하는 인간들, 이게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이놈들을 믿고 있다가는 윤석열도요
지켜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정당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25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이 만든 정당입니다. 중간에 이름이 몇 번 바뀌었을 뿐이지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해질 것을 이미 다 아신 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하고 나하고 불러서 기독당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나도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느라고 욕 파가지로 뭐 빠르스 목사, 와이사스 목사, 브라자 목사, 내가 왜 빠르스 목사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나를 욕하는 모든 단어, 내 욕하는 그 모든 문장은 북한에서 다 내려옵니다. 북한 정강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잘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정강훈만 죽이면 이것은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먼저 아는 거야. 저 국민의힘 정당요, 북한의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안 할까요? 아이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 이 국민의힘 정당을 북한이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누구냐? 광화문 세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정치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당에게 제가 부탁 내지는 경고합니다. 원래 야당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원래 이 더불어민주당도 우파였어요. 우파. 그러니까 호남의 지도자 있죠. 예를 들면 김경재, 하나가, 한광호, 이 사람들은요 원래 우파예요. 그리고 지금도 좌파 인적 흉내를 내지만 정세균, 이낙연 이 사람들은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파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먹으려고 자꾸 좌파인 척 하는 거야. 그러나 이재명과 문재인은 이거는 야당 안에서도 종류가 다른 인간들이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종북 내지는 주사파 내지는 거의 간첩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계 개편하여 이제 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계 개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사파 세력들은 다 쳐내시고 원래 정통적인 민주당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대 세력, 야당, 여당,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라이트윙, 레프트윙 둘 다 가야 새가 나를 수 있는 것처럼 다 잘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말하면 두 날개 중에 하나는 뒤로 가려고 막 짚고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흔드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도 정계 개편을 해주시길 바라고, 괜찮은 사람 많아요. 지금 국회의장하는 김진표 장로님, 이 정상이야 이런 사람들은. 근데 왜 전혀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집안에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야. 과감하게 우리를 믿으시고 정계 개편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 이놈들은요 공천 이꼴 당선이야. 공천 이꼴 당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당선 딱 되면요 국회 본회의 와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야당들, 주사파, 저쪽에 좌파, 이쪽 애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몸을 딱 수리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죠. 국민의힘 정당 애들이 이번에 들어온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이 장관 두 사람 빼고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우잖아요, 이 자식들이. 응? 욕 안 먹으려 그래. 바지에 흙탕물 하나 안 튀기려 그래. 그리고 광화문을 향하여 극우 세력이다. 아니, 우리가 극우 세력이요? 정신 나간 놈들 같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천할 때 국민의힘 정당도 반드시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을 공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모 목사님이 만들어준 자유통일당으로, 원래는 기독자가 붙어 있었어요. 기독자유통일당인데 여기 와 계신 어르신들, 안보 세력 이분들이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독자를 빼달라고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 힘으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국민의힘 정당 자유통일당이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판은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괜히 내가 200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경북대구 67석,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100% 우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충청도, 대전, 충남, 충북, 요거는 장경동 목사님이 총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인된 것만 27석은 확보된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 123석 중에서 우리가 80석만 하면 이미 30석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선거 100번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요, 쫓겨나서 무소속으로 2번 됐어요. 2번. 쫓아내도 그 사람은 선거 100번 해도 돼요. 왜? 그래서 난 국민의힘 정당에게 좀 힌트를 하나 주려고 그래요. 이 선거의 천재인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을 선대 본부장으로 수도권에 세우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박근혜를 누나라고 불렀다고 막 기자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잘라냈는데 무소속 가서 당선되잖아요. 천재야, 천재. 선거에. 이런 사람이 주도권을 안 가지고 보면요, 참 내가 보면,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요, 꼭 아들이 노는 것 같아요. 아들. 목회는요, 이건 강제법도 없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벌금도 못 때려. 11조 안 한다고 또 티켓도 못 줘. 이거는 순수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1000명 이상의 성도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에서 10년 이상 1000명 이상을 목회하는 사람은 명예 박사를 주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어떤 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야, 저게 정치를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여 3년 안에 자유통일을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정호 목사님, 여러분들의 전해드린 목소리가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국회 한 300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기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정치보다 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진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분이 더 오셨는데 내면 약간 성이 좀 시기고 하겠습니다. 우리 양준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대구 경기에 유관모 형님도 오셨고, 자, 조금 늦었지만 또 좋은 말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의견이라는 게 똑같지 않아요. 부부도 안 맞아. 아유, 징그럽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 의견이 맞겠습니까? 아유, 진짜 이거 맞춘다는 게요. 한 가지 딱 맞는 거 있어요. 다 천당 가기 원한다. 의사들도 그래요. 미국 의사들은 절대 소금 먹지 말라. 소금 먹으면 죽는다. 소금 먹지 말라. 그런데요, 한국에서는요, 소금 먹으라 그래요. 그 왜 그럴까? 미국 소금은 암염에 암염, 바위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한국 소금은 수산물에서 나온 거라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미네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 말을 들으면 소금 먹으면 안 되고, 한국에서 연구한 사람은 또 소금을 먹어야 되고,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게 한국 소금도 먹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함부로 인하여 맞아요. 그런데 또 안 맞다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다 필요 없고요.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항상 크리스찬 유지가 제가 볼 때는 40%, 항상 한 3, 40%, 40% 이렇게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한 50% 많으면. 그런데 예수는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안 나오고. 왜? 이 예수의 향기가 당론에 다 막혀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아무리 바른 말이 있어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 이게 정치예요. 그러면 당론이 예수의 향기보다 좋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당론이 예수의 향기를 넘어가겠어요?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어제도 신기한 걸 또 경험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있죠.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번에 부산에 하는데 그 준비 모임을 어제 서울에서 하는데 절 보고 와서 연설을 해달래요. 아니, 영화에도 나오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꼭 장 목사님을 거기다 세우라고 한 분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좋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좀 이제 영화제 레드 카페를 받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내가 영화에 출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컨대 영화에 내가 출연하면요 100만에서 200만 표는 그냥 그저 관객은 그냥 생깁니다. 영화는 200만 명만 보면 손익분기 좀 넘어가거든요. 1000만 원은 대박이고 200만 명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화 나가면은 그냥 그래봐야 뭐 10,000원 이쪽 저쪽이니까 그냥 봐줘가지고 확 그냥 해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화에도 아주 썩은 영화가 많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면 좋은데 꼭 나쁜 사람을 교회 다니는 걸 인식을 시켜서 퍼뜨려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해서 무슨 목적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좋게 생각하겠냐?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냐? 그 영화에서 명품을 벌고 뭔 사상을 받아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위로 하나님을. 그 전에는 이제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분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저가 거기 나타날 줄을 그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막 의자 하나 드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서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심예기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야 돼요?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근데 누가 누구 발을 씻겼어요? 그거요. 그게 바로 기독교요. 말 바꾸면 국회의원이 백성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백성이 국회의원 발을 씻어줘야 돼요. 당연히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되기 전에는 뭐 명함도 돌리고 막 그러니 딱 되고 나면 전화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문화를 여지껏 수십 년 정치해오면서 못 바꿨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당이 뭔 당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딴 분들은 앉아요. 왜냐면 엄청 많이 오세요. 언뜻 봐도 현역 국회의원만 한 30분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자리가 중요해서 그런지 계속 서 있었더니 아주 불편해한데 이 연설하는 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온 줄도 모르고 근데 연설문이 내 안에 내려왔어요. 안 시켜서 못했어요. 자, 그 연설문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자, 이게 다 이제 딱 썼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바둑을 아세요? 바둑에는 3가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떡수, 아주 좋은 묘수, 아주 훌륭한 신의 한 수. 안타깝게도 부처님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한데 그분들이 둔 수는 묘수이십니다. 신의 한 수를 두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은 하지만 부활은 못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모든 묘수 외에 꼭 부활을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의 의원님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영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장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명단을 보이지도 않아요. 다음 축사하실 분을 이미 예고를 해버렸어요.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의 축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신의 한수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모 정당의 인재 영입 1호 대상자가 민주당으로 갔다가 또 무슨 다른 당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결국에는 또 국민의힘으로 갔더라고요. 뭐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인재 영입 1호. 그런데 지금 우리 애국 세력들 보면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정당 정치를 보면 힘을 좀 합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이든 우리 여권 그리고 우리 애국 세력을 공격하는 사람은 늘 인재 영입 1호가 됐어요.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에 광화문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는 구속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면서 정권을 이제 찾아오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는데 전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뉴라이트라고 해갖고, 아니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인데 다 운동권이래. 운동권이면 뭐예요?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과거에 주사파, 예? 종북 세력, 소위 빨갱이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향을 했대요. 반성하고. 그러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인재 영입으로 해갖고 청와대도 가고 국회로도 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정작 싸운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전광훈 목사님은 진짜 그때까지도 제발 좀 잘해라 하면서 광화문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청와대 들어가서 밥 먹고 대우받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되니까요. 야, 이거 화가 나더라고 정말. 야, 니네들 나중에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니네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때 보면은 인사 적체되고 해갖고, 예? 뭐 좀 우리 애국우파 들어가려고 좌파들이 공격하면 못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탄핵까지 오고 그 여파로 이명박 대통령도 깜빵에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깜빵에 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어제 제가 인재 영입 1호를 보면서 야, 이것도 참 이상하게 가는구나.
넓히려면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먼저 받아야 돼요?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함께 하자 해갖고 수십만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나가래요. 네? 야, 니네 필요 없어, 수십만. 그런데 민주당 왔다가 어디 갔다 뭐 하는 사람을 1호 영입으로 부르는 거야. 야, 어떻게 이상하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네? 물론 가까이 해야 되겠죠. 끌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막 월계관,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거 잘 되겠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하나지만 우리의 존재가 더 힘이 세져야 된다. 예? 존재가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향력 없이 그냥 야, 얘들 잘한다 밀어주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우리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재 영입 1호가 저는 인재 영입 1호 정도 되려면 전광훈 목사님 정도 돼야 급 그쵸? 목사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급 정도 돼야 인재 영입 1호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특급순이에요, 특급순이. 네?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노력한 사람들을 영입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호죠. 그 다음에 어제 들어온 사람은 한 10호 정도 넣어야 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잘못 가고 있다. 큰일 날 것 같다. 왠지 분위기가 수산하다. 그래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뭉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시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래저래.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꿋꿋하게 어떠한 고통과 시련 이런 게 있더라도 참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저는 요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는 일마다 모두가 예언자의 말처럼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좀만 참으면 진짜 빛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혜집 대표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저보다 짧았어요. 예언을 못했어요. 자, 대한민국 정치나 권력에서 우리가 반드시 청소해야 될 것이 옛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어놓으면 거지가 제일 먼저 지나간다는데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애국 성도들이 제일 먼저 걸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출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린 차관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장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월남에서도 전투를 해봤고 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영희를 우리 변호사님을 내세워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결과를 지금 확인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한 노력의 결과가 정확히 나오도록 우리 여기 있는 분만 아니고 이 말을 듣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고용일 우리 여기 지금 그저 구청 나오셨는데 이것은 뭐 말이 구청장 나오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구청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잘 들어보세요. 선거를 가장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가훈 목사님하고 장경루 목사님이 여기 강 사거리에 그냥 가만 서 있으면 결과가 끝날 것같아요. 오라 소리 안 해도 지대로 몰려오니까. 자, 또 한 번의 축사, 우리 김학석 교수님의 축사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작년 3.6 대선에서 그 이틀 전에 광화문광장에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이틀 했었는데 질문을 쫙 들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확성기를 사용해서 그 무대에서 발언한 적이 있느냐. 제가 순간 공직선거법은 제가 주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선거에 관여를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순간 들을 때 확성기 사용에 이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는 바람에 우리 현행 검찰에서는 저 오라고도 안 하고 바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근데 기소유예는 원래가 죄는 되는데 정황상 유예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무혐의보다는 안 좋은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양심상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확성기 사용하면서 전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이제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목사님 좀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용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에도 우리는 문제가 없대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지금 정당 일반인을 말씀하실 때 저는 문제가 없는데 고용일을 지지한 자, 지지 선전하는 발언을 하면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목사님 안 된대요. 내가 재판 받아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같이 가자 이거지 같이.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내가 판결문을 받았는데 맞는데 예비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예비고는 괜찮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도 이제 가서 감옥에 가서 한번 살려고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지 재밌어요. 그러면 오늘 예비 후보자 지지하는 모임 아닙니까? 여기 와서 지지나 선전하는 발언을 안 한다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오늘 참 많이 모이셨네. 날씨가 좋습니다. 부중가운데서 많이 오셨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기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 개소식에서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예비 후보 이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마이크를 안 쓰면 됩니다. 확성 장치 없이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으로 들리시죠? 아니 실내에서는 확성이 써도 되고 실외에서 안 될 거야. 실외에서. 일단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고용일 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현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보면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 고용일 후보는 지금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 후보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력이 따있질 않아요. 그렇죠? 인물이 빠집니까? 우리 고용일 장로는 인물밖에 없어요 하잖아요. 근데 또 키가 작습니까? 키도 훤칠해요. 언변도 뛰어나졌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장로 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문교회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귀한 인재가 구청장의 후보로 나왔는데 솔직히 저희가 당선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현 여건에서 양당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0%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의 자유통일당의 존재를 강서 구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가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는 얼마 전에 그 여론을 보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2.8%인가 3%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언론사가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 나왔어요? 30%에 목사님? 목사님보다 그릇이 크시니까, 예. 하여튼 우리 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양당 구조를 깨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우리가 다해야 될 것이고, 정말 옆집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연락하고 노력해서 또 기도하고 해서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선 교수님이 깜빵에 안 가려고 지금 살살 사모님을 위해서는 사모님을 위해서는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됩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는. 자, 학생기를 쓰든 안 쓰든 감옥에 가겠다면 질러야 돼. 그냥 모여길 안 돼! 내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10번도 더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 무혐의 받은 것은 뭐냐면 핵심 판결문이 이겁니다. 후보자가 등록하기 전입니다. 등록하기 전. 아직도 예비 후보거든요. 등록하기 전에는 개 발광을 떨어도 괜찮아요. 이게 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내 판결문에. 그래, 절대 위축당하면 안 돼. 헌법학자가요, 선거법은 나만큼 모르더라고, 지금. 절대, 사실은 내 판결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결정되기, 이거는 누가 만든 법이냐면, 노무현이가 만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당에 대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가 탄핵된 적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어떻게 했냐, 이걸 무죄라고 했어요. 노무현은 무죄라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대통령 직무 정지됐었죠. 그때부터 시작하여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무죄다. 이것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경수 알죠? 김경수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을 받았죠. 그것이 바로 노무현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나한테 적용돼서 내가 무죄가 된 거다. 절대 기두면 안 돼요. 아무 떠들어도 괜찮아. 선비가 아니라 확성이 아니라 그냥 방송국에 대어 떠들어도 괜찮아. 후보자가 등록하기 전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등록이 된 뒤에도 최소한의 이 선거 발언을 해도 괜찮은 것이 내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판결문을 인용해서 최소한의 사람은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숨쉴 공간을. 아니, 사람이 선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사냐? 안심하고 하시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직 우리는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 외에는 힘이 없어요. 조직에 총 몰빵을 때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강화문 광장에서 마이크 들고 소리치다가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안 걸려본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지 발언 하셨습니까?
난 지지한 거 아니요. 사회자니까 그냥 박수 치란 거요. 빠져나갔는데 아마 목사님 이 경험 얘기했어요. 상부 대선 얼마 안 두고 제가 마이크 들고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지지하다 때는 목사님이 뒤에서 궁디를 가서 여기서 걸릴 수 있어 빨리 뒤바꾸고 얼른 뒤집어 봤어요. 빠져나가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됐든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도 한 20명 정도 감옥 갔다 오는 기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는 오실 분이 이제 큰일 났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르면 야, 이거 곤찮네. 그래도 한번 긴장을 하시는데 지금 그거 보니까 함중선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쩐지 또 슬픈 예감이 맞았습니다. 우선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시는 우리 고현희 대표께 축하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모두와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가 우리 정치 수준이 기업 수준만 따라가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최소한 중국보다는 훨씬 나은 발전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불신을 받고 가장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정치인입니다. 저는 현역 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근본이 좀 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여러분, 너무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든 다 근본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는 정말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런 정치가가 될 거야 모험이 돼야 되는데 전과 집단입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과 사범이 이 선진국 6, 7위권의 선진국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또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울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가서 문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세계에 뭉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사리 사욕보다는 국가 이익을 원하는 애국자여야 됩니다. 맞아요.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선동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직의 의견에 과감하게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내 편이니까 봐주고 하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업참마속으로 오히려 내 조직에 더불어민주당에 한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면은 잘라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그런 범법자 소굴이 되었고 그것을 질책하지 못하는 국민의 행동, 그 마음속에는 그 이변에는 덜치면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 자유통일당은 정말 이런 것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 국민 개몽운동을 하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 목사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일마다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면은 그것은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고 미국에 가봤을 때 여러분 정말 저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여러분 거의 10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민간인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우리 자유통일에 대한 의견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달려와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사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 300명사에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도중에 겁이 많아서 돌아간 22,000명 물가에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물을 핥아먹은 10,000명 중에 9,700명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고영일 대표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또 믿는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목적했던 바 이룰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고영일 대표 파이팅. 황준선 장군님도 빠져나가시냐. 목사님이 지랄 때 질러야 돼요 그냥. 일단은 뭐 아니 감옥 밖에 들어가겠어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벌금 내면 되고 감옥은 아마 가봐야 선거법 위반에 3개월밖에 안 살아요. 제가 1년 넘게 살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러대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 벌금이요. 그렇죠. 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현상을 보여준 게 정권을 바꾸고도 정권에 아무도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강화문 강정에서 소리 지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권을 바꿔놓았지만 강화문 강정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처박혀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과 정치를 동시에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당으로 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감옥 뭐 한 번 갔는데 2번 못 가겠어요. 이분을 이번에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김은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 1년 저도 한 번 갔다 오긴 했는데 뭐 학생 교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삼시세끼 아주 잘 주고 자 문제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3번이나 저러고 여러분 피땀 흘려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권 찾아냈습니다. 이 어떻게 찾은 겁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를 대변했습니까? 아니요. 지켜냈습니까? 아니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우리가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목표 주사파 척결하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계속해서 G2국가로 가자. 자유통일 하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정상적입니까? 연방제로 가자. 주한미군 철수해라. 꼼수 난시 그것도 아니까 100만 달씩하는 적과 사범이 하는 문재인 같은 놈이 정상입니까? 우리는 선지자, 지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해봅시다. 고양이 더듬이 가을이 오려면은 더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내보내가지고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 있어야 우리의 선진의 꿈인 자유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는 화이팅! 예, 믿고 맡기고 할 수 있는 정당 자유통일당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조금 약했어요. 요 들어가면 2개월짜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벌금 300만원. 아예 우리가 정해놓고 가요. 자, 제가 이 사회를 보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런 깨가 생겼어요. 고영일을 고영일이라 안 부르고 고영일! 고영일이 아니고 열로 불러. 고영일! 화이팅! 그리고 조사가 들어갔는데 왜 고영일 후보를 지지하세요? 나 고영일이라 한 적 없어. 고영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세상에요. 그렇죠. 그냥 고시만 이래도 알아. 고시. 입으로 나면 지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홍동명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를 꿈꿔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언제라도 못 가봤는데 오늘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가지고 그래도 마이크를 쥘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들을 부활을 일으키는 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보수적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저놈들이 더 얄밉죠. 더 얄밉고 막 참 사람 옆에 있으면 볼태기를 때리고 싶은 그런 심리 들고 가다가 국회의사당 자체를 아예 철조망을 쳐가지고 마칠 때까지 그 안에 가다 놓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참 정치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드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모든 걸 볼 때 이번에 좋은 그런 결말일 줄 믿고 이왕 출마했으니까 목표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총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즘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네타냐후 수상이 그 과거에도 수상했고 지금도 수상인데 절대적인 과반수 안 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극우 정당을 그들이 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해가지고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통쾌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극우다 극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극자도 극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스탈린이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극자 극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민도차기 폭력을 휘두르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 극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작은 출발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시고 전부 다 내가 고영일이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안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이 공감대를 가져야 될 게 목사님이 가끔 농담 아닌 또 진실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열심히 계속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예언처럼 현실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 중에 뭐 몇 프로 이렇게 30% 40%인데 제가 올 것 같아요. 기분상
안 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번 강서구 담당 우리 목사님 누구시죠? 아, 예. 잠깐 나오십시오. 한 말씀 하시랍니다. 화이팅! 강서구 담당하는 총괄 목사 배웅정입니다. 이번에 선지자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 때문에 선지자 목사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모든 외국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쓰임받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옥 갈 사람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서구에서 아무래도 우리 자유마을을 이끄는 최고로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자유통일당의 그 면모를 보여줄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충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10년 전에 여기 이사 왔습니다. 영창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저를 깨웁니다. 좀 막 피곤한데 5시 됐는데 지금 잤대냐 이거야 지금. 당장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자 이게. 그래서 염청역에 나갔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제1번 나와가지고 자유통일! 사람들이 막 바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두 번째 민주당에서 2명이 나옵니다. 조금 있더니 진보당인가 여기서 또 2사람 나와요. 우리 기세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해요. 우리는 공대표들이 너무나 나와가지고 자유통일 당입니다. 고영일! 우리가 아주 기선제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유통일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보다 엄지척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30% 우리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고영일이 이제 참모가 돼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성기를 썼어요. 준비를 좀 하시고요. 80만원. 올해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재판관으로 벌금 80만원. 이분에 모시면 이분은 아마 기어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집에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연애 편지가 옵니다. 그걸 뜯어보는 오장도님이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자주 받다 보면 안 얻으면 조금 궁금해요. 우리 엄마들의 조옥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여성들 너무 많다.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고영렬 대표 반드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저는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어떤 반박이 왔느냐? 왜 너네들 팡 갈려고 왔냐?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변을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데 어느 한 놈이 나와서 주사파 척결하자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파괴시키는 세력이 주사파 아닙니까? 이 주사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으로 자유통일당이 나왔다고 여러분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정도 되면 국회의원 몇 사람이 가서 너 왜 개인적인 일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고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연놈이 없어.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자유통일당이 여기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사파,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영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연여주인물이라 벌금 200만 원. 자, 지금도 혹시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마음에 정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우파 쪽에서 아니 뭐 자유통일당 나와서 뭐 우파 평가를 하냐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요건 빼고요. 야, 이 새끼야. 요건 빼고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정당들 싹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다시는 대한민국에 수갑받은 이런 정치는 없애야 됩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잠깐 한번 보고요. 아, 이분도 안 갈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 장로를 대신해서 감옥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혁희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유통일당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 고영일 만세!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선지자 전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우신 우리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축사는 그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내가 여기서 질러버리고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없네, 약하네. 아, 이 선대 임명장 먼저. 네, 나중에 하고. 자, 잠깐 나오시죠. 이 원래 만세삼창은 제가 제보인데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에게 만세삼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 지른 사람은 따라서 후창에 목이 터지라고 질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유대한민국 만세 먼저 보겠습니다. 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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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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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부 앉아주시고 이제 내빈들은 잠시 이제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여를 하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자, 정강 목사님 이제 퇴장하십니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자리를 다시 정돈하시고. 자, 여기 임명장 드릴 분 누구 한 분 오세요. 사무장님.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사무실 개소리지 전문 사회자라고 했죠. 혹시 임명장을 받았는데 저게 순서가 잘못돼서 자기 이름이 아닌데 그걸 받았다 해가지고 항의하면 안 돼요. 갈 때 다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다른 당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홍종 조직본부장님. 기아를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 지원회 조직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구청장 후보 고립니다. 사진 안 찍었나? 집에 가서 걸어놔야 되는데. 자, 다음은 유현희 조직본부 특보님. 자, 위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본부 특보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물입니다. 다음은 김옥남님. 기아를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고영길. 신승남님. 임명장 이하 동물입니다. 김흥신님. 임명장 김흥신 이하 동물입니다. 유호님. 임명장 유호훈. 위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장진영님. 준비해 주시고요. 저를 부르죠. 청장님을 부르셔야지. 임명장 장진영. 위사람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본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민재기님. 임명장 민재기. 내용은 같습니다. 김한나님. 임명장 김한나. 위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똑바로 멋있게 써봐요. 혼자 놀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찍어야지. 여기 왔으면 후보를 껴안고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허스임님, 임명장 허스임 이 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최병헌님 준비하시고요. 임명장 최병헌 기아를 미래세대본부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승원님 임명장 이성화 기아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학교 다닐 때 우등상 못 받아봤죠? 그보다 더 좋은 상이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이병순 위 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강영란님 임명장 강영란 학부모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각성남 임명장 각성남 기아를 상임선대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미수님 임명장 임미순 염창군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받으시는 임명장은 집에 가보로 꼭 도자기로 만든 얘기다 꼭 담아놔야 돼요. 임명장 장정수 덩촌 일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공자님 임명장 김옥자 덩촌 이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임명장을 받으신 분 가시면 안 돼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꼭 앉아 계세요. 다음 이종순님 임명장 이종순 기아를 덩촌 삼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이연식 인기가 제일 좋네. 임명장 이은석 기아를 하북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승희 임명장 김순희 하국일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성원 임명장 김성엽 기아를 하국이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롱님 준비하시고 임명장 박순호 기아를 하국 상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받으러 나와서 후보하고 눈을 맞추십시오. 저하고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임명장 김강진 기아를 한국산업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성명은 맹주입니다. 임명장 성명호 한국육동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조병수님 준비하십니다. 임명장 조병순 위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 직전에 한국팔동 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정혜은 임명장 전계영 우장산동 동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윤민이 임명장 이윤미 가양일동 동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헌명님 임명장 이엄경 기아를 가양이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나희옥 기아를 가양삼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많이 많아요. 이영수님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영수 기아를 발산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명장 박경수 기아를 공항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조용화님 임명장 조용화 기아를 방화일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동네가 좋아서 아마 여기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방화도요. 최종진 최종진 남기현 임명장 최종진 기아를 방화이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조호경님 임명장 조옥열 기아를 방화삼동 동의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장명희 자, 특별히 이분에게는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임명장
장명희 위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탈북구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춘일 임명장 김충일 위사람을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안보단체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보유입니다. 자, 임명장을 받으신 분은 다 나오세요. 무슨 소리야? 자, 키가 큰 사람은 뒤쪽에 서시고 작은 사람은 옆쪽에 서시고. 아니 이걸 제일 앞에 보냈으니 여기 보여야 되니까. 부모님 이거 중간에 서시고. 아니 그러지 말고 이 뒤에 있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의자 앞에는 앉고 뒤에는 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인 생각에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신 분은 뒤에 서시고 더 예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앞에 앉고. 자, 일단 앉아보세요. 자, 쭉 앉아보세요. 자, 그리고 뒤에 서신 분들 이렇게 서시면 안 되고 어깨를 집어넣어서 수학여행, 졸업여행 갔을 때 찍을 때처럼 얼굴이 다 나오도록. 저기 모자 쓰신 분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좀 그전에 이쪽으로. 자, 키가 크시니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제가 선창하는 여러분들은 파이팅 합니다. 자유통일당! 파이팅! 자유통일당! 안 지켰다, 다시. 자, 자유통일당!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네. 자, 이것으로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고영일 변호사님이 개소식 현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자,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거기 꽃다발 좀 가져오세요. 꽃다발. 꽃다발 있는 하나, 화분이라도 하나 가져오세요. 화분이 아니고 작은 화분 하나 가져오세요. 자, 이제 앉아서 잠깐 앉아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손상대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3시간 하면 금방 시간 갈 수 있습니다. 자, 옛말에 한 번을 썩으면 썩인 놈이 문제고, 2번을 썩이면 썩는 사람이 문제고, 3번을 썩이면 둘 다 똑같은 놈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썩어주고 믿어주고 또 모른 척하고 썩고도 또 썩어주고 그 세월을 장장 80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나마 아스팔트에서 애고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탱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지금 전교제에 물든 어린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면 이 나라는 100%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새벽 4시부터 잠 들 때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의 연구소와 뉴스를 다 서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오는지를 분석을 해서 때로는 방송도 하고 때로는 이런 장소에서 알려드리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고 안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걸 알고도 그걸 막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숨만 쉬고 사는 진생에 불과합니다.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속을 파고 헤집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애국의 길이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큰 원동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영일 대표님 이쪽 오시고, 우리 아까 탈북구민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네. 장명희님, 자, 꽃다발 좀 주시고, 자, 꼭 열심히 하셔서 꼭 멋진 모습 보여달라고 비상 꽃다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손 드시고, 자, 끝났어. 자,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고영일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또 잠시 사무실에 가서 방송하고 바로 또 원주로 정강 목사님 모시고 원주로 날아가야 됩니다. 전국에 무지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금방 또 좌파인데 속아서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세상을 보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집사람에게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고를 해놓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 보면 정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셔서 반드시 정강 목사님 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냅시다. 아줌마 화이팅! 아, 좀 화이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식사는 아까 막 다시 한번. 그렇지. 이래도 대충 알죠, 그죠? 고시 아줌마 화이팅! 자, 뭐 밥.